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차원 전명기호 8번째 강의, 8강을 좀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좀 특별하게 제가 잡았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네. 좋아하시는군요. 다이아몬드로 끝나면 좋겠는데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칼라를 꿈꾸며, 이렇게 좀 제가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칼라,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자주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 칼라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를 주도해가는 사람들을요, 별명을 불러요. 여러분들 블루 칼라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력이 이 사회를 주도해갔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가진 그 사람들 우리가 블루 칼라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머리를 쓰는 지적인 이제 그 집단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 갔잖아요. 뭐라 불렀죠? 네, 화이트 칼라 그렇게 불렀죠. 그 이유는 그런 거라 그래. 이렇게 하얀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다가요, 21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20세기 후반, 뭐 몇 년 전이죠. 이제 후반에 이 지식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화이트 칼라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골드 칼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골드 칼라. 골드 칼라는 뭐냐면 지식과 아울러서 뭐 여러분들 힘력, 뭐 EQ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힘을 이제 같이 가진 사람들 이제 골드 칼라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 사회를 주도해 갈 사람들은 그런 골드 칼라도 아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이아몬드 칼라다 이렇게 봐요.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있지만 왜 금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 비싸게 팔리냐면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쇠 같은 건 녹슬어 버리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이제 가치가 없다고요. 이게 다른 그 여러 가지 산업에만 쓰이는 거죠. 하지만 금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이아몬드가 그런 거거든요.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이제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이제 제가 별명인데, 어쨌든 이 사회 가장 이 사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칼라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다이아몬드 칼라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5차원 전면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지적인 힘, 지력이죠. 그다음에 심력, 마음의 힘, 그다음에 체력, 그다음에 자기관리 능력.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5가지 힘을 골고루 조화롭게 갖춰서 자신의 주어진 여러 가지 탤런트들, 소질과 능력을 최대화하면서 인생을 아주 활기차고 또 남을 도와가서 살아가는 사람을 전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또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자 하는 것이 이 5차원 전면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5차원 전면교육을 쭉 교육한 이유는, 또 강의한 이유는 단순히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차원 전면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이 다이아몬드 칼라의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다이아몬드 칼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죠. 이 다이아몬드 칼라의 사람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2번 살 사람 없죠. 네. 한 번밖에 안 살기 때문에 요번에 실패한 다음에 또 다시 잘 살아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 인생을 잘 살아야 되고 이제 승리시켜야 되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돈 벌어야죠. 네, 많이 봅시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승리하는 것이 확실하면 그것만 할 텐데, 돈을 많이 벌어도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되지만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벌지만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을 얻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죠.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열심히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큰 권력을 갖더라도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식을 많이 가져서 뭐 박사도 되고 지식을 많이 갖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뭐 학자도 돼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인생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승리시키는 방법은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인생을 승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이 다이아몬드 칼라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적하는 건 뭐냐면 좋은 데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좋은 데. 다 뭐 공부도 잘하고 권력도 갖고 뭐도 가져요. 뭐 지식도 갖고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잖아요. 다 노력하자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못 가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얘기하면요. 비록 노력해서 여기 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기만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있다가 뚜룩 떨어져서 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어떤 사람도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단 말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경험한 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거라고 그런다 그러면 진짜 승리시키는 방법은요. 돈 많이 갖는 것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명예를 많이 갖는 것 권력 갖는 것만 안 되고요. 어떤 걸 더 가져야 되냐면요. 비록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곳에 떨어졌더라도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다이아몬드 칼라를 꿈꾸냐면요. 이 다이아몬드 칼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꼭 좋은 것만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비록 어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떨어지더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한 가지 힘 갖고 안 돼요. 어느 날이요. 제가 인생을 살다가요. 어려움이 있어서 탁탁 넘어졌어요. 어려운 곳에 넘어졌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지력 갖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일어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때는요. 지력 갖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재수를 2번이나 했거든요.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재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지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재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하고 나서 또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삼수를 할까 하다가 삼수하기엔 너무 인생이 가련한 것 같아가지고 그때 1차, 2차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또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대학을 시험을 6년 후에 봤는데 떨어지진 않았는데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니다가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또 재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원하는 대학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내가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력을 키웠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일어서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재수라고 삼수했을 때 나한테 그걸 일어나게 해주는 힘은 마음의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체력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체력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의 강력한 자기 관리 능력.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누가 내 손을 꼭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못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한 가지 힘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시키는 것, 운동시키는 것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얘기한 대로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5가지를 조화롭게 키운 사람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칼라는 이 5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에요. 힘든 데 있거나 좋은 곳에 있거나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부한 데 있든지 가난한 데 있든지 자족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혹시요 좋지 않은 게 꼭 어려운 이런 뭐 가난하거나 그것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어려운 건요. 이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 자신이요 망가질 때요. 꼭 어려운 데 있어야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가졌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해요. 허랑방탕한 거 있잖아요. 그런 삶 살면서 인간이 망가질 수 있죠. 돈 없으면요. 허랑방탕할 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돈 많고 뭐 이게 많으니까 허랑방탕해져 가지고 결국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은 힘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 같을 때도 위험은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을 있을 때 거기에 생기는 위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승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곳에 있다가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폭삭 망하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칼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좋은 데 있든지 나쁜 데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거기에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이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 5가지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7시간 동안에 바로 그걸 훈련시켜드리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연구한 건데요.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전체 도표로 한번 정리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 표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 칼라의 인간상이 가져야 될 5가지 요소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제 지력을 키운다 그랬을 때요. 학교에 열심히 다니면 지력이 커진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열심히 다녀서 영어 성적은 높지만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학교 열심히 다녀서 역사 성적은 높지만 역사 의식 없이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초원이 없는 건요. 윤리 성적 높은데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체육 성적 높은데 매일 골골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력을 키운다는 거는 단순히 학교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만은 갖고는 안 돼요. 진짜 지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위주의 5가지 방법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였냐면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1분에 한 500자 정도를 읽고 이해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요. 근데 정상적인 인간은 1200자 정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력 훈련을 통해서 정상적인 독서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럼 500자 읽은 사람이 1200자 읽으니까 정보 처리 능력 몇 배 넣는 거예요? 한 2배 정도 넣는 거죠. 근데 이 정보 처리 능력이 2배 정도 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론적으로는 중고등학교 6년의 공부를 몇 년에 마칠 수 있어요? 3년 만에 마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6년 동안에 6년어치 지식이 아니라 12년어치, 20년어치를 얻는 것이 뭐 3배가 늘면 18년, 20년어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 훈련들을 해서 지력을 높이자는 거였고요. 제가 이제 다음부터 시작하겠지만 언어를 잘해야지 지력이 높아져요. 언어를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영어가 됐건 중국어가 됐건 또 한국어가 됐건 언어를 아주 그 능통하게 하는 그런 훈련법들을 좀 약간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력,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목표의식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그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공부를 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노력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가서 아이들한테 너희 다음에 뭐 되고 싶은가를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자기 갖고 있는 목표를 가진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기껏해야 어느 대학 갈래요. 여러분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목표는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지. 어느 대학 가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신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대학.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신문에 나는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에 나와요? 보통 게 나와요? 그렇죠. 그건 특별한 경우에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거를 어느 대학 나오고 신문에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보지 말라고요. 그건 특별한 경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디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반응력을 기르고 정서력을 갖고 뭐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전번에 시켜드렸고요. 근데 체력은 건강함을 갖는 것이에요. 근데 건강하려면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하면 돼요? 운동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동해야 되면 건강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한 사람이 무리해서 운동하면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몸을 망쳐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합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법 5가지를 훈련시켜 드렸어요. 그 5가지는 2개로 구별되는데 하나는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몸의 자세가 깨지면은 아예 건강이 계속해서 나빠져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바른 자세로 공부 못 하잖아요. 너무 지겨우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건 괜찮지만 자세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피고 있는 거 하고 그때도 내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가 편하려고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윗몸이 내 내장을 이렇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세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자세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걸 고쳐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 나와서 자세를 좋은 것 같아. 보통 보면은요 자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찌그러지면은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이렇게 피는 거.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세들을 좋게 하지만 진짜 우리 몸을 해치는 건 뭐냐면요 몸에 생기는 독소. 독소 들어봤죠? 몸에 생기는 독소. 변비 가진 사람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변비가 뭐예요? 몸에 독소를 작용한다고요. 음식물을 먹으면요 그것이 뭘 하려고 그래? 에너지를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먹고서 그걸 뭐로 만드는 거예요? 독으로 만들어서 독을 품고 살면은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소화시켜서 변비가 없게 만들고 잘 배설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잘 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 몸에 이 독소 물질들, 피로 물질이 쌓이는데 잠을 자면서 그것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잠자는 것들이 이제 제대로 깊이 숙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독소가 쌓여서 노화되고 만성병이 걸려요. 인간이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산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120살도 살고 또 장수한 사람은 150살도 사는데 우리 평균 7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독소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독소를 없애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좀 통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이고 건강해 보인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어저께도 제가 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다 왔고 또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길을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피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피로하게 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피로 물질을 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자기 관리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방법들, 시간 관리, 재정 관리, 언어 관리. 그다음에 인간 관계를 지난주에 이제 바로 설명드렸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 관계를 갖느냐를 우리가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25가지 훈련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기본적인 건 설명드렸는데 이런 5가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인생을 승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그 인생을 승리시킬 수 있는 다이아몬드 컬러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제 특징, 이제 이런 5가지 힘을 갖고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한 3가지 특징을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인생을 승리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 번 제가 좀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이유는요, 실제로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참된 것을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 보러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는 없죠. 너는 거짓을 따라 살아라. 가능한 사기를 치고 그다음에 남을 속여먹고 그다음에 좋은 거가 나쁜 게 있으면 가능한 나쁜 걸 골라서 해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부 어디다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걸 찾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는 건요.
이거를 해야지만 마땅히 인생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참된 것을 찾아라 얘기하는 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참된 것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이미 제가 지력 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한 훈련 통해서 이 지력을 이제 통해서 이 참된 것을 찾는 힘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요. 또 이걸 가져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이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될 텐데요. 두 번째는 자신의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한국말로 이제 소질, 능력 얘기하지만 영어에서 이 탤런트라는 말이 이게 상당히 그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어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사실은요. 크건 작건 간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최대로 발휘하는 하는 것이 정말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학교에서 성적이 높더라도요. 성적만 높았을 뿐이지 자기의 탤런트를 못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요. 영어 성적은 높지만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영어 성적이 높으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왔어요. 그럼 누구 데려올까요? 그 사람 데려다 통역하라 그러는데 영어를 못해요. 제일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도 하고 뭐 교장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들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최근에요. 영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 과거에 우리는요. 외국인들이 오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시험 잘 보는 영어까지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는 제일 이렇게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질들을요. 다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적을 매기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이걸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요. 자기의 소질을 발휘한다는 건요. 뭐하고 틀리냐면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커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내가 탤런트를 발휘한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설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아주 이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쁜 사람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하죠. 이건 안 맞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사람도 더 이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이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렇게 간 사람은 100번을 결혼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래? 남들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대로 잘해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최대로 잘했어요. 하지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서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좋아할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있을까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결국은 그 인생을 승리시키는 거는요.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비교해야 되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을 최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탤런트를 극대화한다. 자기의 탤런트를 키운다는 것은 남들보다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성적표를 받아오면요. 항상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남들에 비해서 떨어지잖아요. 옆집에는 어떤데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요.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렇게 키우자는 거예요. 너 자신이 남들 비해서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에서 최대로 다했을 때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으면은 그 아이는 정말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뭐 나 자신들 지금 발전하기 어려운데 남도 없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런데요. 이거 우리끼리 얘기니까요. 진짜 자기가 행복을 얻고 발전하는
요령이에요, 요령. 그거는요, 남을 도울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요즘요, 실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멋있는 철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서로 가르쳐 주지 않는 예가 있었죠. 남 가르쳐 주면 어때요? 다른 애 커질까 봐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어떤 애는요, 멍청하게 남이 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요, 꼭 가르쳐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손해 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어떤 것을 깨달는 거는요, 남한테 배울 때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더라도 가르치면서 완전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아이들은요, 남이 성적이 올라가서 손해 본 것 같지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그 아이가 발전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월등히 발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요, 100억을 벌었어요. 기업을 해서. 뭐 기업이니까 뭐 100억도 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을 남한테 이렇게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돈이 여기 들어가려니까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 별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렇죠? 우호 세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적대적인 세력이라고요. 100억을 갖고 있는데 이 바깥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다 그러고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요, 10억을 탁 써서 자기는 90억만 갖고 10억을 바깥에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거 받은 사람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될까요? 우호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0억은 갖고 있지만 자기만 챙겨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90억을 갖고 있지만 나눠줘서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커요? 이쪽이 훨씬 크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되건 간에 나중에 더 존경을 받고 큰일을 할 수 있다고요. 요즘 기업이요, 홍보를 할 때 옛날에 상품 홍보를 했어요. 상품만. 요즘은 그게 아니라 기업 이미지 광고래요. 우리 기업은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 기업은 어떤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무슨 세력을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야 돼요. 여러분들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가 재산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뺏기는 방법이 있고요. 그 재산이요. 하나는요, 기분 좋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이 마지막에 두 가지로 가요. 그러니까는 돈 벌어가지고 내 거 챙겨야지, 챙겼다 어떻게 되냐면요, 안 주고 막 욕 맞아도 그래 욕해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 뺏기냐면요, 죽을 때 목숨 딸깍 끊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 뺏겨. 그러면서 정말 뺏긴다고요.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모자 이게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기분 좋게 쓰다가 목숨 딸깍 할 때 이미 다 써서 뺏길 거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것밖에 없어요, 실제로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저 챙기는 거예요. 챙기다가 결국 기분 나쁘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챙기면 안 돼요. 챙기면요, 자식도 싫어요. 아세요? 자식들도 부모가 너무 챙기면요, 이런 표현 이렇게 방송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언제 가시나 그런 생각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멋있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본질을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저 힘이 없어가지고 그저 챙기는 힘만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 너무너무 불쌍해. 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챙기는 힘만 가진 사람 보면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챙기다가 죽을 때 기분 나쁘게 못 줘 하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려면요, 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훈련하지 않으면 저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3가지 훈련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자유에너지 확장법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남을 도우는데 굉장히 복잡한 걸 배우네요. 그죠? 근데 어렵진 않고요. 이미 제 그 강의 중에 다 나왔던 개념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이는 건 걸 아시면 돼요. 자유에너지라는 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뭐 1년도 좋고요. 1,000만 원을 번다 봅시다. 그런데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좋은 뭐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700만 원을 써요. 그럼 나한테 남은 게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요 300만 원을 자유에너지라고 그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그런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700만 원을 벌어요. 7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뭐 굶는 게 아니에요. 700만 원 벌어서 굶는 게 아니라 뭐 아주 검소하게 집도 좀 조그만 데 살고, 그렇다고 비참하지 않아요. 집 조그만 데 살면 굉장히 좋아요. 청소하는 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차도 약간 작은 거 타고, 그 다음에 음식도 4끼 먹지 않고 그냥 3끼 먹고, 그렇게 살면은 얼마 갖고 쓸 수 있냐면요, 300만 원을 갖고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가 남냐면 400만 원이 남아요. 이게 자유에너지예요. 겉에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부자고 7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힘이 약할 것 같죠? 하지만 자유에너지는 누가 높아요? 7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더 높잖아요. 이건 에너지 그 연구에 나오는, 연력학이라는 데서 나오는 그 학문에 나오는 그 자유에너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건데, 진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유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무슨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겉의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유에너지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했어야지 버는지 아십니까? 나 같으면 700만 벌어서 300만 원 써서 400이라는 자유에너지를 갖고 이걸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겠어요. 이런 자유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요즘 이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쓰기를 얼마 써요? 5천 꼭 100만 원 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자유에너지가 아니라 빚져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얼만큼의 자유에너지를 확보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많이 했잖아요. 남을 도우려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려움 극복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조금 쉽게 해드릴게요. 어려움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은 고통이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움은요, 고통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연단이라든가 훈련이라는 개념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소리가 대답이 작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큰 연단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제 약점 얘기를 하면서 재수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재수를 2번을 했거든요. 그것이 저한테는요, 그 당시에는 고통이었어요. 정말 창피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동력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나 그런 고통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요, 재수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저하고 똑같이 돼요. 저희 아이들 중에 우리 큰 아이만 얘기할게요. 자식 얘기하는 게 팔불치라고 하는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이런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요, 저한테 1학년을 마치면서 제안을 했어요. 아빠, 학교를 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고1까지 다닌 애들이 그러면은 다른 데서 난리 치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때가 왔구나. 얘가 이제 사람이 됐구나. 그래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를 다녀봤는데 지금 이 교육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중학교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이제 거창고등학교라고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거길 가겠다고 그래서 1년 지나던 걸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예스 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학교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거길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 잘 하고 또 해서 지금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 다니다가 한 1년 지나니까요,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더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인생을 한 번 더 점핑하기 위해서 정말 이 다니는 한국에서 이렇게 다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군대를 마치고 더 넓은 세계가 자기를 뛰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다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가 고통을 당하는 만큼 어떻게 질 거니까요. 더 강해질 거니까요. 그게 정말 그런가를 알려드릴게요. 고통을 당하면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과학자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일본에요. 이너타일이라는 그 타일 회사가 있습니다. 이너타일이라는 회사가 1950년대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면은 저희가 그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굉장히 어려울 때요. 큰 타일 회사인데 여기서 타일 같은 거 알죠? 벽돌 같은 이 타일이요. 이 타일을 만들어내는데 이 타일이 전부 이렇게 찌그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이 타일을 큰 불가마니에 놓고 이렇게 굽니다.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요. 뭐 건물 몇 채만큼 크다고요. 이게 자꾸 뒤틀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쟁 때 하도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런 데가 이렇게 터진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가 여긴 900도라면 여긴 800도고 이렇게 온도가 고르지 않으니까 찌그러진 거예요. 이거를 문제가 이제 이렇게 드러났어요. 해결하려고 보니까 해결한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이걸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50만 불이 드는 거예요. 50만 불이면 지금도 큰 돈인데요. 그 당시에는 일본이란 나라가 이런 회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전쟁 다 끝나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으로 들어왔어요. 이 고통이에요. 이제 회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이런 상황 왔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요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어요. 이거는 이제는 그 실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좀 전문적인 거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이렇게 다 조사해 가지고 이걸 고치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찾았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타일 안에요 석회석이라는 그 흙 종류가 있잖아요. 석회석이 1%가 들어가는데 그걸 5%로 늘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비록 가만히는 고르지 않지만 저렇게 성분을 바꿔서 넣으면은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좋은 제품을 내놓고 일본에서도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처음엔 두 개가 잘 팔렸는데 나중에 어떤 게 더 잘 팔리냐면요. 일제가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겉에 보기엔 좋은 제품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더 좋은 제품이냐면요. 일본 제품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이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때요? 가만히 고쳐? 그래가지고 온도를 고르게 해가지고 제품을 내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가 엉터리잖아요. 그래도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제품은요. 어느 날 실수해서 여기가 툭 터져가지고 온도가 바뀌면 전부 불량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걸 고치려고 돈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고치지 않았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싸죠. 또 가만히가 조금 고장 나도 어때요? 항상 좋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려운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면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굉장히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겠다 유학, 조기 유학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이너타일처럼 바꿀 수 있는 방법만 있다 그러면은 이 어려움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나오는 힘들이에요. 근데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난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얘기한 이 전면 교육이에요. 어떤 아이들한테요. 하나만 가르쳐주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하지만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5가지를 전부 키워주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래요? 이것만 극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또 한 번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거꾸로 우리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저는 어떡할까요? 마음은 아프지만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이 지금 이런 표현 뭐 하지만 막 엉터리 짓 하고 그렇게 하고 막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지금 못하지만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해서
잘만 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훨씬 더 큰 거예요. 포기하고 넘어지면 그만이지만. 지금 생활이 아주 그냥 엉터리 같아요. 하더라도 별 문제 없어요. 과거에 사고 좀 안 쳐본 사람이요, 이 다음에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사고를 쳐봤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딛고 일어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딛고 일어서냐 못 쓰냐의 문제지 어려움에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나 나 자신은요, 어려움이 없는 곳에 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서 싹 넘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큰 어려움이 미소를 싹 짓고 있다고요. 그럼 그냥 어렵게 해서 그걸 싹 넘으면요, 그거보다 훨씬 큰 어려움이요, 파 한 대서라고 하하 웃으면서 딱 보고 있다고요. 전 알아요. 그걸 딛고 넘었으면요, 그거보다 더 큰 게요, 뭐 깔깔깔거리면서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런 그 힘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세 가지 하자는 거였어요. 다이아몬드 컬러의 사람은 첫 번째, 참된 것을 찾도록 해주자. 힘들지만. 두 번째는 자기의 탤런트를 최대한 키우자. 세 번째는 그것이 꼭 어디에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까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늘의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남을 위하는 것이 내 가족만을 위한다는 건 문제 있다고 그랬죠. 누구도 위해야 돼. 남의 가족도 위해야 돼요. 내 국가를 위하는 것 중요하지만 누구도 위해야 돼. 남의 가족도 위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남을 위한다는 것은 내 가족,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한 인류, 다시 얘기하면요, 이 세계를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지금 현대가 세계화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그 남을 생각하는 것이 세계까지 가야 돼요.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요, 우리가 몽골에 살고 있는 몽골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여유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뭐 타민족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굉장한 나라입니다. 이 세계화된 나라, 지금 이런 사회에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유력한 나라예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한 단일 민족이 전 세계에 가장 골고루 퍼져 있는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아시죠? 근데 2000년도부터 들어오면서 바뀌었어요. 5년 전부터. 지금 현재 단일 민족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이 펼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공식적으로는 한 140개국, 비공식적으로는 한 170개국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21세기 이 사회를 가장 주도해 갈 수 있는 네 나라가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한국 동포들이요, 엄청나게 가 있어요. 미국에 200만, 중국에 200만, 일본에 70만, 러시아에 50만. 이런 우리의 민족들이 전 세계에 쫙 펼쳐져 있다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족에 다 펼쳐 있다고요. 과거에는 한국 민족이요,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를 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동포들이 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외국 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조건이 좋아졌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국의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만 성적 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 실력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요, 전 세계를요, 힘차게 다닐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일생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고요. 여러분들 적어도요, 지금 70 먹으신 분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어요? 1, 2년 그럴 수도 있지만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많이 길어져서요,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요, 10년 정도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30, 40대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청춘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5차원 전면교육, 또 우리가 바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랍고 신나고 즐거운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5차원 전면교육 원론에 대한 기본적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몇 가지 제가 질문만 받고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질문 있는 분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다른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발표력이 없어가지고 되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제 고민이나 뭐 여자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면은 제 마음속에 할 말은 많은데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입 밖으로 못 나와요. 나왔다 쳐도 앞뒤 횡설수설되고 그죠. 말을 저렇게 못해요. 네. 그것 때문에 좀 궁금해요. 네, 굉장히 고민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이분이 지금 조리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질문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끼시죠? 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렇게 잘 질문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걸 조리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면서도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요, 많은 부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호주머니에요, 10,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깥에 나가가지고요, 이제 다니다가 호주머니에 10,000원이 분명히 있는데 있는 거를 모르고 다녀요. 그래서 돈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쩔쩔 굶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호주머니에 넣었더니 10,000원이 나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여기 우리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우리 내재적으로 아까 이 5가지 힘은요. 5차원 전면교육이 얘기하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이 5가지는 누구만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훈련하면 누구나 다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훌륭한 내재적으로 여러분들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신 분도 이미 증거가 됐어요. 질문을 방송에서 이것도요. 방송에서 저렇게 대답을 잘하면서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 같은 사람, 난 그럼 뭐 너무 강연 못하는 사람이게요. 그래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신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세계적으로 조금 우뚝 선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참 가득한데 시간적으로 참 많이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20대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30대에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그렇게 촉박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리 이렇게 세계를 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나는 여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조급한 마음 있잖아요. 혹시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을 살아다 보니까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될 일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될 일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건 노력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너 열심히 공부하면 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진짜를 얘기해 줘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은 잘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안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 정말 그건 우리가 진짜 본질을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이루기 원하지만 우리가 못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건요. 꿈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을 지키고 있으면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와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어떤 그 아름다운 꿈들이요. 지키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졌었거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간 게 박사학위를 갖고 처음 나갔는데 그때 여권은 단수 여권이었어요. 뭐냐면 한 번 갔다는 다시 못 나가는 거 또 다시 그럴 정도로 나가는 게 어렵고요. 그 바로 전에는 부부가 같이 외국에도 못 나갔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 시기에 제가 세계를 품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는데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해서 견지하니까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질문하신 분 가진 아름다운 꿈이 지키고 계시면은 언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8강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